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금지현 사장님, 자, 지정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네요. 지정학의 뜻이 무엇인가요? 질문하셨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바로 지리정치적, 지오폴리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즉,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학을 많이 얘기하죠. 한반도는 지리적 이치 때문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느냐. 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즉, 인터페이스, 즉 계면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계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투자를 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청난 부를 이룬 기반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자 1946년도에 만든 IBRD, 즉 달러 지통화를 만드는 그것하고 관계가 크죠. 냉전 시대에 공산권하고 맞물려 있는 자본주의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지원하듯이 근데 이 새로운 시대에 근데 4차 산업혁명 이 지정학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딱 오늘 갖고 있는 자와 오늘 갖고 있지 않은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을까요? 자, 김양수님,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온갖 비트코인은 상승으로 가는 거지요. 자, 이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오는 당연히 상승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일반적 경제가 안 좋으면은, 즉, 원래는 달러가 안 좋아지잖아요. 상황이,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은, 금과 은과 실물 자산 중심으로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또 틀리죠. 자, 일반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바로, 금과 은과 온코인과 원과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바로 원이죠. 자, 지금은 비트코인은 약간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에는 원이 나온다면 이 비트코인도 계속 상승할 거예요. 지금보다 변동성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바로 제 생각에는 오늘 위해서 지금은 변동성이 크다고 보는데 결국은 원이 나온다면은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정근님, 오늘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자, 지금 현재도 이미 은행이, 자, 이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원에도 이미 세이프가 있죠. 있는데 현재는, 자, 유로를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건데, 앞으로 원에 대한 커스터디, 즉, 수탁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좀 지나면은 원이 정식적으로 미카법에 나온다면은, 아직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카법이 나오면 반드시 그 부분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자는 현재 우리가 연리 자, 월 2% 정도 지금 나와 있죠. 1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보관한다면은 자, 유로 같은 경우 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거죠. 연호 따지면 36%이기 때문에, 24%이기 때문에 적진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좀 답이 됐을까요? 금지현 사장님, 원도 신용카드 점자 카드가 생겨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자, 이것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신용카드처럼. 자, 신용카드란 것은 기존 금융의 지불수단으로서 나온 거죠. 1978년도에 미국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나왔는데, 외환은행에서. 이거는, 자, 우리 오는 원 자체가 P2P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중간 과정으로서 자 88 159의 잡지에 나와 있듯이 칵테일처럼 쓰는 효과로서 중간에 잠깐 연동돼서 쓸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중간에 각 지역별로 좀 쓸 거예요. 자, 2019년도 은행 연결 작업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언급했죠. G-SEC 상인이 자, 카드를 연동해서 자, 쓰는데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는데 신용카드라는 것은 일부 연동해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잠깐 그것도 잠깐이고 중간적으로 잠깐 가는 거지. 결국은 P2P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끼리 자,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데 카드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중간에는 같이 그런 것도 모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충구님, 자, 지인들 가족들에게 원 이전할 수 있는 가스요금이 언제가 납니까? 자, 증여돈 수수값이 수수 없이
가능한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아, 이것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계정 통째로 옮기는 방법이 있죠. 자, 계정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데 100만 개 있다. 이런 것들은 참 나누기 힘드는데요. 자, 가스 구입은 아마 폴리곤 스캔이 1단계 끝나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증여 등 수수료 없이. 자, 이거는 우리는, 자, 현재까지는 원은 법적인 아무런 것도 아니죠, 지금. 자, 국제 회계기준위원회 IFRS에서 의하면은, 현재 비트코인 종류의 가상자산도 전혀 화폐가 아니죠. 세법상으로 본다면 그들은, 자, 거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복권하고 똑같아요, 취급이. 그래서 세법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즉, 미카법이 나온다면, 내년 6월 달에 미카법이 나온다면 이게 굉장히 분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면 결국은 그 증여세라는 거 그때 걱정하시지, 지금은 단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자식들이 많이 주면은, 코인이 많다고 많이 주면은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복은 항상 화학 같이 오기 때문에, 자, 부자들 준비를 갖추는 게 몇 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는 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지혜로워야 되겠죠, 부모들은. 자, 이 점을, 자, 이 점을 신경 써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송지원님이, 오늘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새로운 거기, 자, 이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결국은 이 원이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 비트코인 종류 굉장히 복사하고 굉장히 자, 프라이빗 키라는 비밀번호 관리하기 진짜 힘들죠. 복사하기 자릿수가 엄청나게 기는데, 우리는 8자리밖에 안 돼요, 비밀번호 자체도. 그리고 잊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너무 편리한 거예요, 사실은. 자, 원만히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건데, 다른 것들이 지금 바로 우리가 거래소에서 바꿀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원의 이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망가지고 있는 거지 않을까요? 자, 원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을까요? 자, 우리 금지원 사장님, 자, 독일의 켈린에 계시는 금지원 사장님 또 질문하셨네요. 자, 다른 코인은 거래소를 통하여야 하는데, 원은 승금하는데도 거래소가 전혀 필요 없겠네요. 당연하죠. 원은 바로, 자, P2P, 자, 개인은행에서 우리가 은행인데 은행끼리 송금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거래소를 통화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스를 통해서 많이 못 옮기게 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나 이게 풀릴까요? 즉, 내년에 우리가 미카법이 나오면 우리가 준비통화가 되는데, 자, 준비통화가 되고, 결국은 기통화가 되고, 단일통화가 될 때 풀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스라는 것은 한동안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CEO가 우리가 회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가스값이 싸진다고 했거든요. 자, 우리는, 자, 프라이빗 가스인 온가스와 폴리곤 체인의 블록체인에서 한 폴리곤 가스 두 가지가 있죠. 폴리곤 가스는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좀 싸지만 앞으로는, 하지만, 자, 9월 30일 지나면은 이쪽이 전혀 회사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비용은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아, 금지현 사장님 또 질문해 주셨네요. 가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네요. 가스가 왜 필요한지. 이는 회사에서 이를 통하여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스값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의 근본 철학인데, 원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제한하는 관점에서 이 가스가 필요한 거고, 자, 유동성이 제한이 필요 없을 때, 즉 단일통화될 때는 이게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스상은 유동성 제한이 목적이다. 근데 지불수단이기 때문에 원은, 자, 유용성은 송과 지불을 통한 금융의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DC에서는 무제한이죠. 가스가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지불수단으로서 유용성은 확장시켜야 되고, 자, 돈의 유용성은 자, 송금의 돈 자체가 하는 게 송금인데, 자, 그것은 제한하는 게 바로 가스라는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자,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가스는 사실은, 자, 일반적인 가스는 우리가 송금할 때 쓰는 가스는 1코인이 보낼 때 1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1원을 보낼 때 5ES를 보낼 때 1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가스가 반드시 금액이 있다면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즉, 유동성이 제한되면서 화폐 안정성, 즉, 가격이
떠지 않게 만드는 효과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유동성 제한과. 그래서 우리는 가스값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당연히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통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구님, 카페인데 오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게 등록이, 당연하죠. 자, 지금 원이 갖고 있는 분도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결국 모두가 자, 가져야 되는 거죠. 원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만 부자 되면 되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주변 사람도 갖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코인도 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변 분들도 자, 생각의 관점에서 자기만 부자 되느냐, 남도 부자 되느냐, 모두가 재미있는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오늘 알리는 중요한 이 수단이 바로 G체크를 통해서 늦게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인 등록에서 코인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의 유용성 확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에도 코인을 주변의 사장님께서 바로 코인을 파는 건데 현재는 안 믿기 때문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은 유용성 보고, 즉 나중에 코인이 확보하는 방법은 만약에 내년 초에 14만원이 올라간다면 14만원에 그때 오는 소개받는 사람 14만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나마 그때라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 14만들 현재는 57,000원이기 때문에 57,000원인데 일로 바꾸는 거고, 실무 익스체인지 관점에서 G체크 상인 등록이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상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아야지 보고 믿기 때문에 사용자감이 늘어나야지 결국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상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온 회원들도 전부 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인 등록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구님, 카페를 운영 중이라면은 우리 김충군 사장님께서 먼저 G체크의 카페, 아내분이 운영하신 카페를 G체크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결국은 자, 상인 지역 금융센터 같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주변부터 오늘 알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충구님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 덜 드렸네요. 현재 가족들 이전하는 것은 자,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만 드리면은 가족끼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정 통째로 움직여야 되니까 계정을 10개 계정이 있으면 계정 하나씩 쪼개야 된다든지 2개를 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묶음당 하나당 그게 묶음당 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구님, 우리나라 유저를 원보유 평균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 자, 이건 답변 드린다면은 자, 제 생각에 유저들이 우리나라 약 8만 명 정도 현재 등록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평균 한 5만 개에서 10만 개는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인이 많다 보니까 G체크와 활성화가 지금까지 안 되는데, 자, 베트남은, 자, 인구는 우리가 비슷한데, 우리가 좀 많은, 베트남이 좀 많긴 하죠. 인구가 1억이지만, 자, 온 회원 수는 약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온 보유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났죠.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경제 사이즈가 10배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G체크 상인이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많다 보니까 G체크 활성화가 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번에 엑스포를 지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막상. 우리는 너무 인프라가 사회가 혈연 직연 학연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베트남도 혈연 직연 학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방판이 달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베트남 인구는 평균 평균 28세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평균 38세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젊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베트남이 빠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더 빠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사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비용이 실제 움직이는 이 비용이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답이 좀 됐을까요?
우리 자, 독일 쾰른의 금 사장님. 자, 질문 주셨는데, D체크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매뉴얼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우리 온엑슨 로고를 보시면은, 자, 새로운 뉴 브랜드, 여기에 가시면은, 제일 오른쪽 밑에가 D체크죠. 그걸 창을 활성화 시키면은, 현재 나이프에 들어가는 방법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시고,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한번 D체크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알려도 될까요? 자,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검사장님, 그러면 수요일날은 D체크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은 그래서 각자가 본인들이 사고 싶은 품목들을 정해서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해볼 품목은, 자, 우리나라는 지금 통영 꿀빵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바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전에 한번 정보를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미리. 제가 그 링크도 보내놓을게요. 미리. 우리 단톡방에.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분이기 때문에. 많이 들을걸요. 이왕 많이 들을. 그렇지. 자, 지금까지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백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